최근 이틀 사이 질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작업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유독가스를 마시면서 벌어진 일인데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한 유류도매 업체의 기름 보관 시설. 소방 관계자들이 지하 기름 탱크 뚜껑을 열고 내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5만 리터짜리 기름 탱크를 청소하던 40대 남성이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탱크는 비어 있었지만 남아있던 기름에서 나온 탄화수소에 중독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학물질이나 유해가스를 막아주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먼지를 막아주는 공업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유통인데 그런 거 없이 진입했다가 바로 의식을 잃긴 이러는데. 지난 3일에도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두 사고 모두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였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많아져 질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과 작업 전 안전 매뉴얼 점검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업자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업주는 안전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노동자의 목숨이 위협받는 일이 잇따르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의 평균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제주 지역 평균 기온이 27.9도로 평년 25.5도보다 2.4도 높고 지난해 27.4도보다도 0.5도가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폭염 일수는 5.3일, 열대야 일수는 21.3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68.7mm로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주도가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3만 명이 신청했지만 업체들이 할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반쪽 운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제주 관광 홍보 행사. 침체된 제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에 오면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날 선보인 핵심 사업이 제주 디지털 관광증입니다. 여행객들이 사전에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으면 도내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유이용권에 해당하는 나우다 패스를 도입한 것. 렌터카와 관광지, 카페 등 참여업체를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얼마나 할인에 참여할지 도의회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만일에 디지털 관광증이든 도민증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관광지 할인이 될까요? 할인 혜택을 좀 기본적으로 좀 부여할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도내 관광업체들은 자유이용권인 나우다 패스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할인을 하더라도 별다른 지원이 없어 참여해도 이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커피를 방문해가지고 받게 되면은 무조건 1,500원인 거예요. 그 어떤 커피숍이든 그 가입되어 있는 것은 관광지는 무조건 4,000원인 거죠. 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인자는 굉장히 많은 의무 지원 좀 갖고 있는 상태고. 논란이 일자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나우다 패스는 보류하고 제휴업체에 자발적 할인 혜택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그런 1일권, 2일권 같은 그 자유이용권 형태의 패스보다는 이 테마가 있는 웰리스라든지 마을 관광이라든지 그런 테마 특화된 그런 패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우다 패스를 앞세운 홍보로 제주 디지털 관광증 사전 신청자는 3만 명에 이릅니다.
다음 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본격 운영을 앞둔 디지털 관광증. 업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면서 제주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긴급 여론조사를 시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봉 의장은 제44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2개 또는 3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기초단체 설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긴급히 의견을 수렴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도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제주도와 의회, 국회의원, 언론 등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8조 1,9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합니다. 심의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정부의 약속 시점인 올해 말 발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와해된 4.3위원회 위원 선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과거의 밀실 선임 논란이 되풀이될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7주년 4.3 추념식에 정부를 대표해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 약속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러나 MBC 취재 결과 이 같은 정부 약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을 심사할 분과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자격 논란으로 파행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행정법령 해석과를 취재한 결과 유권 해석까지는 적어도 석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 8명으로 구성되는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 심의 자료를 준비하고 내부 검토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어떤 의결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4.3 특별법에는 추가 진상조사를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의 위원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의 임기가 오는 10월 25일이면 끝납니다. 결국 11월이 넘어서야 분과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는 구조인데 초안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 발간은 무산된 셈입니다. 4.3위원회가 와해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17명의 민간위원 중에 공석이 된 11명에 대해 이달한 선임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임된 4.3위원들로 분과위원을 보충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깜깜이 밀실 선임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2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인 4.3위원 선임으로 논란이 일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명단이 개인정보 보호니 뭐니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구실로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이 4.3위원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도민이나 유족들이 보더라도 수긍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위촉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꼬여만 가는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해법을 찾기 위한 투명한 절차와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학기 사용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예산으로 27억 원을 편성했지만 교육 자료에는 예산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교육부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을 수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제주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88로 1년 전보다 1.7% 올라 올 들어 7달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국내산 쌀이 9.3%, 국내산 쇠고기가 7.4%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이 2.9% 올랐고 도시가스와 상수도료도 각각 7.2%와 5.6%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제주 도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절반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비 쿠폰 지급액은 1,185억 원으로 이 가운데 46%인 546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소비 쿠폰 충전 이후 탐나는 전 일평균 사용액이 26억 6천만 원으로 소비 쿠폰 시행 이전보다 37.8%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 쿠폰 신청률은 어제 오후 6시 기준 91.6%로 이 가운데 탐나는 전 신청 비율이 38.5%를 기록해 전국 평균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 비율 17.7%보다 갑절 이상 높았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지역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지역 주민이 정책 기획과 실행, 평가에 전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